안녕하세요. 네.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최도열 원장님이십니다. 이끄는 혁신 리더 2020년 네. 수상을 했지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국장님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으로 네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번에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지난 30년 동안 늘 한국 경제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대학을 다닐 때는 사법고시를 판사가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능력 부족으로 이루지 못하고 국회에 와서 재직 중 당시 YS 총재로부터 직선제 개헌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국회를 떠나서 30대 초반에 전국 청년 대표로 민주화 투쟁을 하고, 그래서 그때 경찰에 17차례 연행 구금되고 중앙정보부의 모진 고문을 이기면서 경찰의 24시간 감시망 속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도 하고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의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견인 교수를 역임하셨네요. 예. 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도 예. 하시고, 네. 아우, 지금 보니까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올바른 정책을 연구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셨네요. 예.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네. 2005년도에 국회에 등록된 1호 법인이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연구원의 목적이고, 연구원은 두 가지 조직으로 가는데 하나는 연구와 운영으로 나누는데, 연구에는 대학의 현직 교수들이 100여 명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은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300여 명이 모여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토론도 하고 정책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구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국가 경영 전략 연구, 이것도 하시고요. 예. 각종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국회에서 우리가 등록된 1호 법인으로서 국회, 지금 제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세 가지 중에서 지금도 두 가지는 제가 현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 입법지원위원이라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드는데 최고로 관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그 지도자, 바꿔 얘기하면 장차관을 했거나 아니면 헌법학 교수들이 소위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가지고 자기 직능별로 법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자문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참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평가위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결산 말고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가 중요한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그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어도 인재를 창출할 때 여기서 뽑아갈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연구원을 만들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회가 지금 21대 원구성 협상 중이잖아요. 예. 예. 지금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겠다. 예. 그 슈퍼 여당이 오늘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한편이 된 국회 집권당이 다 싹쓸이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적어도 국회의원 300명 해서 비례해서 국민의 의사가 결정해 준 대로, 바꾸고 얘기하면 180대 120석이면 180대 120석으로 숫자에 의해서 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관례대로 전통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좀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건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회는 근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그리고 법사위의 법안이 날치기 통과하는데 1차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은 당연히 야당을 줘야 국회 본래 기능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 통합당 동의 없이 그 5일에 국회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이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참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야당이 왜 있습니까? 행포를 부리는데 견제하려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해야 되죠. 그리고 헌정일에 집권당 혼자서 국회를 개원한 일은 헌정일에 21대가 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 개원이 때로는 몇 개월씩 늦더라도 여야 합의로 가는 게 국회 정신에 맞기 때문에 180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개원한다. 이거는 소위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고 또 독재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우리 그 의회가 국회가 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대로 하면 될 것을 법을 만드는 곳인데 왜 자꾸 이런 잡음이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통치권의 그 정확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확고한 국가관에 의해서 바꿔 이야기해서 자기는 5년 통치하지만 국가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법을 준수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포를 부리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그러면 왜 상권 분립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을 하려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고 잘못을 정의인양 하는 그 자체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정권은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걸 만약에 어기면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아마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말 이번에 21대 국회 입성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큰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잖아요. 출마하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공천을 못 받는 번에 출마는 안 했지요. 예. 그래도 그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 공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째는 부득해서 그렇겠지만 두 번째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하면 심사위원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 9명 중에 정치를 해본 사람은 3사람 뿐이고 6사람은 덜러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할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심사를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형우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천을 했죠. 네, 이거 지금 4.15 부정선거가 뭐 이뤄졌다 해서 블랙시가 지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정책연구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부정선거일 가능성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다 이렇게 단언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렵지만 확실히 있다. 왜냐하면 그 통계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동전을 몇만 개를 탁 던져가 한꺼번에 똑같은 방향으로 나온 거다. 바꿔 얘기하면
4.15 총선 당일 선거는 미래통합당이 이긴 지역에서 사전투표는 하나같이 그 36대 64로 똑같은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이거는 신이 조작을 해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표는 한국인이 했는데 개표는 중국인이, 그리고 프로그램은 공산당이, 그리고 조작은 송간이가 했다. 이런 이제 편말을 들고 이제 블랙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이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심정은 가나 물증이 제 손에 확실히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정선거일 가능성은 무척 높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 앞으로 아주 막중한 역할로 예, 그 국회의 중심도 잡아주시고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략적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1대 국회는 다음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민주당 그 정권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모법이기 때문에 이 개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권당이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다 하면 권력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진다. 바꿔 이야기하면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원은 소속은 정당이 있겠지만 개인이 헌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행동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혹시 앞으로의 뭐 내년에 예,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네.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데 네. 소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다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끔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그 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앞에 아주 훌륭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요 사진은 87년도 6월 항쟁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월이 좋아지니까 대통령 욕도 하지만 그 87년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99%의 득표를 하는 그런 세계가 웃을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직선제 개헌을 할 때 대구에서 할 때 제가 앞장서서 했던 사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고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움직일 때마다 이 사진을 공개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당시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태극기 앞부대 중앙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는 걸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있고, 지난번에 소위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등록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광주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만약 했더라면 그때 아마 정부로부터 1억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놨더라면 아마 지금 15억, 20억은 갖지 않나 하는데
저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상받지 않은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그 훌륭한 애국자시네요. 요 사진은 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2번째 낙선하고 아시다시피 당선되면 금방 보약 한 지리를 먹은 것 같지만 낙선하면 대부분 쥐약 한 지리를 먹은 것 같은데 2지리를 연거푸 2번 낙선하고 나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대통령 주치했던 허가범 교수를 찾아가니까 최 박사님 성인병 예방은 걸으면 좋고 뛰면 더 좋습니다 해서 그 2000년 7월 12일부터 뛰어서 지금 20년째 마라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50여 차례 풀코스 42km를 뛰었는 그 마라토너입니다. 그리고 아마 헌정일에 20대 국회가 될 동안에 국회의원이 마라톤 42km를 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 들어왔더라면 제가 마라톤 42km를 뛰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이고 공인 5단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들어왔으면 국회 이 광장에서 전국 무술대회를 붙여가지고 무술대회 대회장은 국회의장에게 맡기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직접 제가 그 시범도 보이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련도 뜨고 격파를 했으면 하는데 원내 못 들어온 바람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올해만 그 춘천의 풀코스를 뛰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그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래도 마라톤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시는 우리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님,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체력을 단련하시면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이 세상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조선조 518년 동안에 그 소위 말하는 정성의 반열에 오른 영의정을 한 사람들이 375명이 있습니다. 네. 375명이 그들의 후세 사람들은 행적은커녕 그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태계나 율곡은 기억하듯이 적어도 202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최도열이라는 사람이 네.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즐거운 마음으로 낙천은 되어가지고 출마를 못해서 국회는 못 들어갔지만 제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국회의원 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원장직을 수행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이번에 큰 상을 받고 보시다시피 대통령 그 다음에 정의선 그 소위 말한 그 현대자동차 부회장 다음에 제 이름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참 더 국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저는 언제 예. 어디서나 네. 소위 말한 정명, 자기 이름값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연구원장답게 최도일이답게 한 줌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한 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귀하게 해주신 우리 박현진 국장님께 감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